전업작가 10년 유자효. 골방에 틀어박혀 글을 쓰던 고교 시절, 나는 글만 쓰는 생활을 동경했었다. 중학교부터 입학 경쟁 시험을 치러야 했고 그 끝판왕 같은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았다. 나는 대학 시절에 상당 시간을 가정교사를 하며 보냈다. 황금의 젊은 시절을 입시생들을 지도하며 가정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를 한없이 부러워했다. 내가 택했던 방송기자는 매력적이긴 했으나 많은 긴장과 노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었다. 견습 시절 배치받은 외신부에서 월남전을 다뤄야 했고 회사에서 날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참혹한 월남 패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러나 선배들은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꿈같은 기회도 부여주었고 내외군 순환 근무 덕으로 시간이 나는 내근 때는 번역도 할 수 있었다. KBS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투병으로 절망 상태에 빠졌던 나를 구제해준 은인이다. 나는 KBS 덕으로 병중의 아버지와 동생들을 서울로 데려와 건사할 수 있었다. 내가 아름다운 여성에게 장가갈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KBS의 덕분이었다. 외무부를 출입하던 시절 박동진 장관을 수행해서 다녔던 동남아와 서남아, 유럽 여행은 젊은 내게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었다. 내게 그는 영원한 외교관의 모델로 남아있다. 국회 정당을 거쳐 출입한 청와대에서 체험했던 정상 외교와 갖가지 정치적 국제적 사건들은 나를 쉴 틈 없는 일의 경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당시 나의 친구들이 가방 하나 들고 세계의 오지를 누빌 때 나는 내 나름의 일들로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우리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대의 미덕이었다. 쉰다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졌던 시절이었다. 실제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던 일 중독의 한국 청년에게 유럽은 문화적 충격이었다. 파리 특파원 3년 동안 동구권이 흔들리던 격동의 유럽과 불안한 정세의 중동을 취재하며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나는 문화적 삶에 대한 나름의 개안을 했으며 내 인생도 그렇게 개조해 보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의 그런 기도는 기구기우 밀어닥친 또 다른 파도로 10여 년을 더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직장의 이동, 신생 방송사를 만드는 보람과 고통, 그리고 갈등을 겪으며 나는 소중한 40, 50대를 소진하고 있었다. (60대가) 되면서 나는 마침내 갖고 싶었던 것을 얻었다. 드디어 전업 작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30여 년 길들여온 방송사의 질서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혹독한 전입식을 치러야 했다. 대림 성모병원 변주선 행정원장의 권고로 받아본 팩트시티 촬영에서 뜻하지 않게 내가 심장 상행 대동맥류를 갖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심장에서 상체로 나가는 대동맥 판막이 선천성 기형이어서 상행 대동맥이 정상의 배 이상 부어 있었다. 모르고 그냥 지냈으면 천수를 누렸을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쓰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나는 46살에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수술대에 누웠다. 수술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나는 내가 따르는 석가모니불과 병든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약사여레부를 찾았고 시바타 도요시 약해지지 마를 외우며 불안을 달랬다. 그리고 수술날 아침 스님이 내 방을 찾아오는 기적 같은 경험도 했다. 생사의 위기에 처하니 기대되는 것은 결국 종교와 시였다. 명의 송명근 박사의 집도로 나는 가슴의 폭탄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 후 내 삶의 주역은 시가 되었다. 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시가 뜨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곧바로 영접한다. 그러나 시마 선생을 뵙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바쁘던 젊었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괴롭히더니 애타게 찾는 노년에는 잘 오지 않으신다. 지금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겐 오직 나만 남았다. 시집길은 철저한 외로운 작업이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늘고 있다. 또한 세상을 뜨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경조사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꼭 가봐야 할 자리들도 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남이 나를 욕한다는 말을 들어도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이다. 살아보니 내가 남에게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해를 풀겠다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다. 노력해도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 오해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오해를 고수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지키려 한다. 그러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나를 참으로 아껴주고 인정해 주었던 서한샘 선배가 최근 작고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또한 늘 웃는 얼굴만 보여주던 김유선 시인이 요즘으로는 젊은 나이인 70세로 작고했을 때도 무척 놀랐다. 빈소에서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나를 맞았다. 그녀는 무임민극 맹진사 때 경사에서 맹진사 역인 나의 딸 가뿐이로 출연했었다.
그러던 그녀가 벌써 떠나다니. 이제 죽고 사는 일 외에는 심각한 일이 별로 없어졌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나이를 넘긴 나는 이제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께 생전에는 하지 못했던 효도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반세기 동안 써온 나의 시를 정리해보니 분명해졌다. 나의 시는 햇빛은 말한다. 여유여라. 여유고 여유여 참으로 점으로 남으면 그 점이 더욱 여유여. 사라지지 않으면 단단하리라. 에서 시작해 먼 산이 보인다. 그 선이 또렷해졌다. 까지의 여행이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